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단독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도 계속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 조성은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 5일 단독 보도한 김진양, 박형광 기자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이 기사의 파장이 큽니다. 네. 여기저기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옮기도록 요청했다는 게 저희 보도의 핵심입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한바탕 술렁했었습니다. 자, 심각한 겁니다.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국정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당사자가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다 허구다라고 허구다.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얘기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따봉, 조그만한 이모티콘 뭐 그런 거는 한두 번 받아봤지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런 문자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경향신문 기자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의원님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본 사람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신 적이 없나요? 라고 묻기도 했는데 네. 김 전 의원은 없다. 그런 문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 메시지를 봤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 현역 의원 2명도 있고요. 또 네. 여러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본인은 김영선 전 의원의 당사자잖아요.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근데 사실 언론사에서 기사를 네. 작성하고 출고하는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실 텐데 언론사가 사실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이 기사를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봤다는 2명의 의원이 누군지 지난 6일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대충은 윤곽이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내가 보기는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김 전 의원이 넋두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여가 비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라고 한 것인지 기회를 줄게 라고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도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임명을 요구한 한 개혁신당의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입당할지를 타진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자, 김영선 전 의원 또 이 총선 시즌 당시에 이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 주고받은 적 없다 말고 공천 과정에서 또 이야기한 게 없을까요? 김영선 전 의원은 문제가 된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MBC에 네. 내가 당시 경남 창원을 떠나서 김해에 도전한 이유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선 의원인 나와 또 조혜진 의원이 험지인 낙동강 벨트를 막기로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를 내가 제안한 것일 뿐이고 조혜진 전 의원만 사실 김해의 전략 공천을 받았고 나는 낙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도 MBC에 김 전 의원이 당시 다선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옮겨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김해에 재배치 요청을 한 건 맞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을 심사한 결과 컷오프, 즉 공천 배제 대상이어서 김 전 의원을 탈락시킨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네. 일단 집권 여당 또 정부 여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다. 총선 공천에 이제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그 밝혔고요. 언론사는 우리네요.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김 전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김 전 의원은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그냥 공천 개입이고 컷오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조악한 논리를 들여들면서 이제 좀 반박하고 그렇죠. 좀 해명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해명은 공천 개입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네, 무슨 맞습니다. 컷오프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문제가 전혀, 뭐 네.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요. 해명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제시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좀 네. 있습니다. 이준석 개헌식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의원은 저도 관련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한데 완결성이 떨어진다.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권 반응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야권은 네.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면서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 즉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는 여사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하면서 각종 추문과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정부 모두 공범이다.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하고 또 선언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글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배동호 님도 오셨고요. 락님, 또 푸른범님. 자, 모 기자가 공천 개입 증거를 확보했고요. 아마 그게 텔레그램 아니겠어요? 녹취 등을 곧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러면 뭐 또 어떻게 또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리틀 테네시님 오셨고요. 수자하님도 오셨습니다. 젤리스님, 이종영님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었는데 전원이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죠. 네, 이번 주도 아마도 김건희 여사 특집 뉴스가 네.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서 이번 주 내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되자 이후 입장문을 내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일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좀 허무합니다.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 일부가 이거 수사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MBC 보도에 네. 따르면 수심위원들이 모두 불기소로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가 열린 날에는 원래 15명의 수심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1명이 불참했고요. 네. 총 14명 중에 5명 안팎이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 3명 중에 1명이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자, 결국 뭐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수사심의 구성도 대검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 뭐 변호사도 한 명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최재형 목사 측도 한 명도 안 간 거가 또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라 이거 만들어놨냐 수사심의에 그렇죠.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네. 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참고로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불린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바로 그분입니다. 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보고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또 회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네.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럴 거면 수심이 폐지해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의원 선정과 논의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에 붙이고 그리고 김 여사 처벌을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 그분을 배제한 채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한 상태에서 불기소라는 권고 내용만 달랑 공개한 이 디올백 수심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수심이 그냥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이문정 부장검사도 수심이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재형 목사 측에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모양새라도 좀 취해달라라고 이메일과 문자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네. 이에 대검찰청은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도 심의할 때 함께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토하면 뭐합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말입니다. 들어보고 해야지. 이럴 바에 그럼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한 번 더 합니까? 이런 결론 날 게 뻔한데 그냥 형식만 갖춘 게 아니냐. 결국 좀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했어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심이가 네. 이 불기소 공고를 했는데 네. 그걸 듣고 민주당이 거세게 또 반발했습니다. 반발했겠죠. 예.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 수심의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서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고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과 함께 오는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석 전에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수심위의 불기소 공고 결정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법사위는 오는 9월 법안 소위를 열고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직회부해서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자, 수사 심의의 권고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그 소유권 포기하겠다 의견서를 또 검찰에 네. 제출했네요. 어제 한겨레가 네.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말에 검찰에 디올백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디올백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에 이미 제출한 이 가방을 돌려받는 환보 절차를 밟는 대신에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물론 의견서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불기소 처분이 예정돼 있는 이 디올백 환보를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굳이 검찰의 의견을 밝힌 건 논란이 되는 이 디올백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의견 전달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권이 앞서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거나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면서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밝힌 입장과 또 상반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사건 처분 전이므로 압수물 처분 관련 확인은 어렵다. 수사팀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록물을 했다가 돌려준다 오락가락 했다가 합니다. 뭐 참 엉망입니다. 진짜 엉망입니다. 입장이 예. 왔다 갔다 받았으면 하고 받았다고 하고 그냥 뭐 문제되면 처벌받은 뭐 지금 법들 걸릴 게 수백 개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맞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추석 밥상에 이게 가장 이런 게 가장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수원 기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 사이터 또 이상민 PD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예. 좋습니까? 아, 사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대통령 네. 목소리였어요, 금방. 아, 그렇습니까? 이제 본인 목소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잔소리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왜요? 잔소리들? 이제 결혼 뭐 이런 주변에 거. 좀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네, 그런 얘기군요. 좀 그런 잔소리보다는 지갑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본인도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까? 그런 그 메뉴판이 있습니다. 잔소리 메뉴판. 맞아요. 예, 그거를 좀 공급할 예정입니다. 메뉴판을. 우리 네. 박영식 에디터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명절? 예, 뭐 저는 명절만 되면 사실 저희 아내에게 많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또 뭐 일이 좀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잔소리는 안 듣죠. 결혼해라 이런 거는. 뭐 그렇죠. 예.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아이 얘기. 예.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잔소리 있습니다. 준비된 있군요. 메뉴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렇고 또 취업하기 전에는 또 그렇고 끝이 이제 없군요. 이제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예. 또 다른 메뉴가 끝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코스 메뉴군요. 네. 자, 이제 명절 연휴기 때문에 자, 명절 밥상에 뭐가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아마 여당이나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검찰 얘기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 좀 올라가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명절 앞두고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연임 이후에 첫 만남이고 7개월 만에 만남입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조금 더 남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시기가 뭐 그 두 사람에게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재판을 지금도 우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받죠.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해보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은 가서 아무 상관도 없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들어야 되고. 예, 예. 빠지면 안 되니까 매우 뭐 하루가 다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죠. 지금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만나게 됐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따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봤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제 당내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봐서 이건 이제 검찰 수사에 관련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까지 지금 만든 상황이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당 차원의 일이 돼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당내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 중에 민주당의 재집권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전 좀 의외였습니다. 예, 메시지 센 거 같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성품상 거의 첫 번째 얘기 같아 퇴임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검찰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라고 언론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돼서 전임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니 민주당의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은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여겨져서 이 두 대목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볼 수 진짜 있나요? 궁금한데. 오, 수염 나셨어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 눈이 달라졌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손 한번 잡을까요? 예, 좋습니다. 우리 준비가 안 된 정부 대통령 때문에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예. 이 두 사람만 이해라고 했네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말 안 듣습니다. 어쨌든 외교, 안보, 또 국방 보건 이 분야만큼은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 과거 정부보다 퇴행했다 이런 평가 많이 듣죠.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예, 많이 화나셨네요.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말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정치 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거로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하나입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글라스 벗으시고 눈이 맑아지셨어요. 굉장히 맑게 맑게 튀셨네요. 지금 눈동자가 잘 원래 보이시네요. 눈빛 하면 저죠. 사슴 같은 눈빛. 예, 사실 맞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들도 예. 그 나중에 하세요. 뭘요? 안검하쇼. 안감하슈. 안검하슈. 예, 남의 알겠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예, 예. 자, 두 분이 만났던 거 우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두 가지 네. 키워드인데 일단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정치 보복. 그래서 검찰 개혁, 정치 보복 이걸 꼭 꼽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지금 뭐 급발진 네. 양상이고 폭주 양상이다라고 규정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김건희 여사 수사건이나 그리고 네. 과거에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화천대유 요 재판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비교 대상이 딱 생기니까 예전에 같으면 하나만 있을 때는 국민들이 죄송하게 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쏘기 어려워.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렇죠. 법률가들이 암만 설명해도 국민들이 뇌물죄잖아 그런데 이거 한쪽하고는 똑같은 사건인 한쪽은 아예 수사를 안 하고 그렇죠. 핸드폰 뺏겨가면서 수사를 하고 그렇죠. 한쪽은 그냥 막 손자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 그리고 네. 특정 사건의 어떤 재판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라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다라고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현재 자신이 겪어봤던 상황과 이제 대입시켜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실은 날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력 생일이었다고 그때 맞춰서 한 합니다. 겁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겪었던 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실린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가 분열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란 듯이 이 정면 돌파를 전직 대통령과 또 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한 야당의 이 주자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요.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사실은 좀 코웃음 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웃음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말고도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들이 여러 가지 예고돼 있는 내용들도 많이 좀 기다리고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검찰 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진 면목을 더 보여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서초동이나 검찰로부터의 어떤 뉴스들 이런 이슈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왜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맑은 눈빛으로. 맑은 눈빛으로. 그냥 한번 해봐시오. 왜 그걸 이 하세요? 정도로 내가 당당하게 임하겠다. 예. 굳은 결심 아닙니까? 그 재집권 발언도 와. 내 눈을 바라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 하하하.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재집권 내 발언. 특징샤야.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래. 윤석열 대통령 안 나왔잖아요. 예. 군대 군대 특전사 나오셨잖아요. 주특기 폭파. 예, 목파. 예. 뻥.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랑 뒤에 거랑은 너무 맞진 않아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하하하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들켰네.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집권 발언이 좀 제일 커 보이거든요. 예. 저 말을 아마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좀 두 분이 만나면서 민주당이 뭐 알게 모르게 이른바 친명 친문의 갈등 요소들은 사실 있었던 건데 단일 대우가 계속 될 수는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됩니까? 저는 뭐 지금 일단 어제 있었던 만남으로도 네. 당내에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 바깥에서도 사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좀 뜨겁게 이슈가 됐던 것은 25만 원 지원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약간 삐딱선을 탔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당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사그라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 대우에 대한 이 분위기는 지금 뭐 아주 단기적으로도 뭐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재집권 발언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현직 당 대표를 앞에 두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는 언급과 함께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즉 당신이 준비된 대통령이 되어서 네. 민주당의 재집권의 길을 열어달라라는 그렇죠.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준비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집권의 중심이 되어 달라 당 대표로서 이제 그런 대목을 강조했다고 보이고, 아마도 상당 부분 밖에서 뭐 당내에도 그렇습니다만 당 외부에서도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재집권하자라는 사실상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요, 뭐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이나 당내 지도부가 합의된 어떤 정책 현안들과 관련돼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어려울 상황이 되지 것이다.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뭐 하실 분 없습니까? 아 잠깐만, 그분이 나오셨네요. 요즘 굉장히 활발하시는데. 요즘 데모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데모가 집회. 80년대니까 죄송합니다. 집회. 정말 우리 소나무당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 지금 4.19 이것처럼 보람의 공원에 80년대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모였던 우리 많은 국민들처럼 국민 항쟁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해서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네. 이번 1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서 조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나겠습니다. 같은 어떤 뜻으로 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만나줘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지금 네. 지역 시당 뭐 도당 이런 데도 방문하시고 얼마 전에 제주까지 갔다 오시고 굉장히 바쁘시던데요. 뭐야? 예? 스토커야 뭐야? 물병을 던지고 싶어. 왜요? 스토커야? 왜요? 법원에서 보낸 줄 알았습니다. 스토커 아니에요. 여기가 법원인지 정말 교도소인지 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스토커인 줄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네. 댓글에서도 우리 KT24님 송영길 너무 잘한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민 PD가 잘한다는 뜻인지 정말 송영길 대표 잘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자,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의료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는데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논의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의료계 반발을 막는 거잖아요. 해법이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근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법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전 문제는 정부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예.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만 보더라도 네네네네. 얼마나 답답했는지 정부의 방침 자체가 너무 오락가락이라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네. 시간 순서로만 설명드리면 네. 29일에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면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대통령 정책실장이 2025, 2026 의대 정원은 공표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2026년 유예 가능성 없다고 더 이상 없다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얘기했어요. 벌써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지금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니까 원점 재논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 이 보시지 기사가 않았나요?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한 정부에서. 그러면서 뭐 이제 유예 가능성을 언급을 하더니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정부 당국자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원점 재논이다, 재논이 불가하다, 뉘앙스별로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입장 자체가 일단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해서 대화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당,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고,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해서 여야 대표 입장이 같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 수용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죠. 예, 대통령실 입장을 보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9일에 했던, 지난달 29일에 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계로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와야 우리가 대화한다. 그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계에서 그걸 왜 들고 만들어 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그 말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잊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네. 한번 짚어드리면 지금 1,500명 증원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증원수를 못 박아놨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할 때 그 근거에 대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회의록을 파기하고 네, 없어요. 있었는데 파기했다고 얘기해버린 상황이면 의료개혁의 주체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부입니다. 정부죠.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채우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다면 이 정책이 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해야 그게 맞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설득이 되든 말든 할 텐데 이거를 지금 답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 질문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대목 때문에 여야 의정협의체는 일단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쉽지 결론이고 않아요. 지금 오늘 조간에 나온 속보에 따르자면 중앙일보 속보는 의사단체가 불참할 때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의를 빼고 여야정이 먼저 만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뭔 의미가 있어요? 뭐, 대구시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야진을 지금 말고 예, 야지 아닙니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합니까?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의사들이 문제고 정말 환자들이 아우성지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장차관 문책 가라고 지금 소리치는 게 여당이 할 짓입니까? 아하. 그게 해법입니까? 설익은 대책 툭툭 던지는 건 국민 기만이고 화나셨어요? 무책임이죠. 책임입니다. 무책임한 말에 성찰이 국가를 망칩니다. 당대표는 의료계를 모르잖아. 그죠? 네, 모르겠지요. 안철수 의원이 TF 팀장하면 제격이다. 내 그래. 오.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강경한 강경한 입장이어가지고 입장. 장차관 플랜 B를 준비하는 자 오랜만에 와. 튜닝이 잘 됐네요. 아,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이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대안이나 이 플랜 B의 어떤 시츄에이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뭐 진행 안 해주시나요? 예, 진행할게요. 예. 안철수 의원도 나왔고 홍준표 예. 씨도 나왔는데 예. 아니 그 이 두 분은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결국은 내년도를 백지화를 해줘야지 의사산재들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입시 지금 수시 모집 시작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이 아주 뭐 지금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두 분의 말씀도 이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열리면 정에선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그렇죠. 장차관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에 대한 날선 감정선을 어떻게 좀 무디게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런 대목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사를 악마화했던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사회수석까지 포함해서 사실 주말에 이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의료계에서조차도 심지어 의료계라고 표현할 때 대한의협이 있고요, 전공의 협의회가 있고요, 또 교수협의회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다 그 단체들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의료계에서 온다고 하면 그 같은 단일한 안을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고요. 정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전공의와 인턴 레지던트들의 문제로 바라보자면 이분들이 늘 악마화에 앞장섰던 분들인데 예. 아니 어제까지 내 얼굴에 침 뱉던 사람이랑 같이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야 의정이 당연히 이쪽 의료계에서는 예. 그래도 좀 사람은 좀 바꿔달라. 아니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선 각자 해석이 또 달라서 최소한 사과 아니면 경질 비슷한 얘기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있었던 의학 분업 사태를 기억을 해보시면 뭐 물론 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 단체에 있는 단체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맞아요. 나가다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합심해서 정부와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일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과의 뉘앙스로 발언을 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해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화해 무드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과의 어떤 발언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 사실상 협상의 테이블에 안이 나오기 전에 이 정부의 사실상 안을 백지화해라 이렇게 그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상업에서. 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상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실상 지금
지혜를 모아 가득이 지금 나오고 지혜를 있습니다. 모아라. 예. 한동훈 대표의 용산이 일정 부분 지금 수요가 그거 대단한 진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진전입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실상 지금 모으는데 지금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죠. 저희 국민분들이 항상 나오실 네.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코마평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별명이 코먹은 소리로 하나만한 평론한다고 코마평이라고. 코마 상태. 그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사실상 정말 저 감사합니다.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정말 벌거. 그 구독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50만 곧 좋아요를 눌러야지. 그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좋아요 눌러요.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예. 저는 그 영식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영시당 알고 원내대표셨구나.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영시당에 그럼 대통령은 있습니까? 예? 영시당에 원내대표가 있으면 영시당에 대통령도 있어야 되는데. 잘서 잘서? 대통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턱이야. 턱도 아프고. 가고 있습니다. 코먹은 알겠습니다. 소리로 하나만한 평이라고. 코마평이라고. 자, 추석 이후에는 이제 정치권 재보궐선거 또 우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직전까지는 오늘부터죠.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추석 전까지 계속 여야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쟁점이 좀 부각될까요? 너무 많아서요. 네. 오늘 일단 정치 분야고 내일 이제 외교안보 정말 분야고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예. 대정부 질문을 야당 쪽에서 또 날선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이제 쟁점이 될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거론해 보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의혹들 뭐 사실은 검찰 뭐 수심위까지 끝났습니다만 네. 이제 디올백 문제나 아니면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질 예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최근에 있었던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했던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단독 보도가 나올지 나올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김건희 여사의 지난 공천 개입 총선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요 내용도 관련해서 나올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는 아마 여당 쪽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뭐 야당 쪽에서 방어하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검찰을 중심으로 한 현안들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존에 총선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연장선에 있습니다. 네. 사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직 다루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슈는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큰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다뤄지지도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거론돼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임명되어 버린 국무위원들의 발언 논란이나 역사 인식, 헌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동일하게 다뤄질 예정이어서 오늘 정치 분야부터 시작인데 아마 국회가 시끌시끌할 것 같고요. 저 앞서서 뭐 얘기한 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의료 대란과 응급 그렇죠. 의료 붕괴에 대한 문제도 역시 정치 분야에도 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이 역시도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좀 답변들을 제대로 추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유, 나오셨습니다. 아유, 아유, 이마 다 정말 그 몰상식한 저 박민수 이 자간 때문에 내 정신이 없다고 봐요. 정말 아니 내가 저 응급실에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한탄스러워서 내가 이제 구급차 속에서 저 1시간 반에 있었어. 하나시죠? 어? 예. 근데 뭐 그 사람 뭐 응급실에 문제가 없다? 아니 내가 뭐 착항 싸고 있어 그 저기 구급차 속에서 그래도 뭐 허술을 하고 앉아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되고 싶어? 저 차고 앉아? 하나셨어요. 정말 내가 지금 어이가 없다고 뭐 봐요. 때문에 그러시는 아니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은 정신도 없고 정말 전화해가지고 숨을 뜨고인데 그 혼수 상태인데 그 어떻게 그 위원장님 요즘에 그 국민들 세간에는 뭐? 일반 국민들은 119 구급차 말고 인요한만 있으면 인요한 최고위원. 너 인요한 없어 이게 좀 유행어 인요한 최고위원하고 안 친합니까? 네. 인요한 있으면 다 된다고 된다고 하던데. 하던데. 그거 왜 이제 말해? 내가 22군데 저 소방관이 찾았다. 그거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예. 아, 죄송합니다. 내 어이가 없다고 봐요. 어이가 없다 봐요. 피가 철철 흘려가지고 아유, 어떡해. 아유, 네. 지금 좀 괜찮습니까? 화가 잔뜩 나셨네요. 호해줘. 아유 인요한 만나라니까. 다 나왔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화가 요번에 진짜 화나실 다른 데 만하죠. 나가서도 방송에서도 화나실 아주 만하죠.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네.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거 좀 다뤄보죠. 이제 10월부터 재보궐선거 있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특히 숙식 선거 운동 하겠다.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호남으로 지금 다 간 것 같아요. 숙식 선거 운동이 뭡니까 이거? 숙식 말 그대로 그 숙식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보니까 영광군하고요, 곡성군 쪽에 월세방 잡고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어보겠다는 네. 거는데 조국 대표가 굉장히 그 열의를 보이면서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10월까지는 국회 일정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월세방을 얻어놓고 선거운동 하시려면 오며 가며 엄청나게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 이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보다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네. 이미 영광군, 곡성군 후보를 7일에 확정을 했고요. 혁신당은 지금 11일에 경선 끝나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고, 혁신당이 이쪽 지역에, 특히 호남 쪽에 지역구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 그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면 더 많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비례대표 득표율이 1위였고요. 네. 그리고 영광 곡성에서는 1%포인트 차이였다고 합니다. 오. 민주당과 따져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위성정당 당시 득표율과 그 선거 제도로 누렸던 지민 비조를 통해서 얻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얻은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네. 이런 득표를 했다고는 봅니다만, 어찌됐든 당시에 득표율 포인트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을 추격했던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추격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또 호남의 어떤 그렇죠. 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양보하라고 압박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선거라는 것이 결국 정당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 아니 평생 이제 비례정당으로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만약에 실제 재보궐선거에 돌입해서 3파전이 된다. 뭐 민주당, 혁신당, 여타 정당과 3파전이 돼서 어부지리로 의석을 얻어가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과연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단일화 카드도 살아있긴 한데 입장을 보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어렵다는 반응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도 나와 계시죠? 예, 조국입니다. 아, 지워라마. 뭘 치웁니까? 박영식부터 치우십시오. 오늘 제가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우선 그거부터 알려드리고, 하는 날이죠. 예. 민생 경제 파탄과 의료 경제 의료 공백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광고 드립니다. 네. 곡성 군수, 영광 군수, 저희도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네. 월세방을 구하면서 동가식, 서가숙 선거운동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마을 주민분들이 저희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좋아합니까? 싫어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물어죠.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거 물어봤어요. 민주당 선거운동을 돕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뒀습니까? 수상합니다. 뭐가 수상해요? 그래도 그 월세방은 좀 화장실 가까운데 두신 거죠? 화장실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요? 아니 그 예전에 화제가 됐던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셨으니까. 아 이거 뭐 어디까지나 그냥 농담이니까. 질문이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답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한동훈 대표나 아니 대통령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뭐죠? 새미래 민주당입니다. 맞아요? 바꿨나? 창당 바깥나가 뭡니까? 아무리 기사화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창당 7개월 만에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민주당의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백이 됐습니다. 의원이 없죠, 그죠? 종민아 연락 빡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마무리할 게 한동훈 대표도 한번 나오시는 거 아니 같지 오늘 않나요? 대통령도 심지어 안 나오셨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저는요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또 변함이 뭐, 없습니까? 뭐가 변함이 없습니까? 뭐가 별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예.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뭐. 아니 그 질문이 없으신데 답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알겠어요. 대통령 한 번도 안 알겠다는 넣-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또 화내시지 마시고. 대통령 한 번도 안 넣으셨어 오늘. 어떻게 안 넣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말 반가웠던 손님을 만나고 정말 보내드렸습니다. 기시다 총리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유, 우리 국부인이 직접 메뉴를 골라서 만찬도 가졌습니다. 참깨두부, 네. 금태 소금구이, 그리고 한우갈비, 그리고 냉면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만요. 먹는 거 이렇게 맛이 많아. 냉면 정말 개꿀 맛이었고요. 개꿀. 정말 우리 기시다 총리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네. 어떠한 후임 총리가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계속 돼야죠 우리는. 예. 아니 근데 대통령님은 그 만찬을 참 자주 하시는데 갈비를 2인분을 더 먹는 건데. 아니 오늘 오전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대통령님 어제 한동훈 대표는 제끼고 수도권 중진 의원이랑 일부 최고위원 불러다가 맞아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맞아요 그거? 밥 먹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라 한동훈 대표 기분 나쁘잖아요. 네.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표는 자꾸 왜 제끼는 거예요? 제낍니까? 제낀다뇨. 밥 먹으면 만듭니까? 40여일 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밥 먹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 문제라기보다는 롱디 몰라요? 롱디? 롱디? 커플들끼리 장거리 연애 롱디.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도 나누고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또 얘기를 하고 사랑을 알 수 없어. 그거 얘기를 밥 먹으면서 또 그리고 하는 추석에 또 김건희 여사 이번에 그 영상 찍으신다는 얘기가 돌던데 실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사님? 합니까? 그 손해 아닙니까? 참깨두부랑 갖다가 간장을 딱 손해인데. 찍으면 진짜 아닐 맛있는 것 같은데. 그 손해 같은데. 아유, 네. 오늘은 뭐 진짜 먹지? 빠르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잘 항상. 가세요. 예. 대통령님. 네. 우리 기시다 형님 또 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시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추석에 좀 밥상에 뭐가 올라갈까요?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추석에요. 추석 밥상에 저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이 올라갈 그런데 가능성이 왜 그걸 매우 높다. 여기서 지금 같이 영상을 찍는다 하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그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또 어떤 뉴스토마토의 연이은 단독 연속 기다리신 보도가 분들이 후속 보도가 나올 거예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오다가 이제 갑자기 딱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놀랍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기다리시면 큰 게 옵니다. 큰 게 온다고. 네. 큰 게 온다는데요? 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수 대표가 갑자기 예, 정말 추석 잘 많이 드시고요. 개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개그 네, 개그 하나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예. 식습관이 안 좋은 새가 뭔지 아시나요? 식습관이 안 좋은 새. 예, 의학세. 영양실조. 예.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술 뭔지 아세요? 이건 법주, 법조인이시니까 법주. 법원 위스키. 예, 재밌네요. 알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죠. 진행 잘하시네요. 예. 유재석 씨 같아요. 제가? 유재석 씨가 국을 밀면 뭡니까? 국을 밀면? 재석 국을 뭐죠? 국민 MC. 국민 MC. 네, 화목하고 웃는 일 많는 그런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유, 네. 우리 안철수 의원님 대단하시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전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썰렁하네요. 썰렁하네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신가 봐. 대단하시다. 대단하세요. 예.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지난 6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안을 제갈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계엄 준비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국방 관련 이야기, 각종 정치 현안, 오늘은 안보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하여튼 오랜만에 뵙고 너무 좋고.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네. 아마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건은 심각하다. 네. 대통령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응이 약해요. 음. 예.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네.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거는 고소나 고발이죠. 네. 이번에 언중이로 보냈단 말이에요.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텔레그램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의에 의한 조언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땐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문제네요. 지난번에 우리 노스토마토하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같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고소당하셨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 간저의 그 고소가 아니고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죠. 그렇죠. 네. 고발당했는데 네. 그때는 아주 뭐 강하게 난리를 쳤어요. 예. 아니 천공 아니라고. 근데 천공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예. 근데 지금은 언중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좀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럼요. 건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제보한 녹취가 있다라는 건데 그 녹취가 이제 까일 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로키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한 언중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걸로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의원님께서 좀 들은 공천 개입 관련해서 들은 내용은 좀 있으실까요? 지금 뭐 김웅원 전 의원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아니 뭐 저는 그냥 들은 건 없고요. 네. 국민의힘 현직 의원 2분의 녹취가 있다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이 여러 군데 다수의 인원이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이 정도만 들었죠. 예. 자, 뭐 이건 사실은 그냥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후속 보도, 내일 후속 보도가 나오면 예. 저는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녹취록 등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예. 합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하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다루면 명품백 관련해서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예. 일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다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네.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 이해람 중사 사건 맞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 쪽, 가해자 쪽이 들어와서 다 불러서 다 자리에 와서 엄청 막 새벽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 측만 불러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 측은 아예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대검찰청 밖에서. 예. 그럼에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냥 뭐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저 그럴 바에 뭐 하랍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참.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기재부 승인 전에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예.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예.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기재부에다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했고요. 예. 그 다음에 유권 해석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법이죠, 법 위반이죠. 예. 그래서 막 쓰면 7월 되나요?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네.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유재산관리법 네. 위반한 거죠. 56일간 이제 네.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사용 승인 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입장을 냈습니까? 뭐 괜찮다는 듯이 아니면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이런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 절차를 다 준수했다. 예. 위법한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정권이 바뀌든 그다음에 정권 중이든 아마 국정조사와 특검 네.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하고 계속해서 네. 지금 부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간저나 했던 그 국방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은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많이 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네. 참여연대가 감사원 또 간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예. 특혜 의혹에 이제 네. 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네. 요거는 감사원이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주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이 결과 보고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의사 결정 과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관저 리모델링 부분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거기에 따른 실정법 위반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네. 의사 결정 과정하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만 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위법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상임위 자료 요구를 이제 행안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방부, 대통령실 다 요구했지만 예. 어느 하나 법 위반과 관련된 법 조문에 대한 거에 대한 자료로 근거 자료를 내라. 네. 근데 어느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자료를 못 낼까요? 한 게 없으니까. 아. 예. 근데 국회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1년 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법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공청회, 그다음에 어떤 이전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꾸려져서 있는데도 당연하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예,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네. 국방부라는 정부청사 하나를 비우는 건데 4일 만에 결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권한, 네. 국방 시설에 관한 법에 따른 또 국방부 장관의 권한,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뭐 국유재산관리법 네. 이런 법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7개 정도의 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은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그거는 정식으로 위반했다라는 거를 예. 기재부에서 자료를 준 거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네. 이전 TF 명단,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회의 내용, 백재건이 왔으면 백재건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문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명확히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없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됩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거 없으면 되나요? 일부러 다 없애거나 은폐를 하는 거. 폐기했거나 아니면 얘기 안 주려고 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 그게 그거예요. 백재권 천공인이라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증언 같은 거, 진술 같은 거 토대로 예. 우리 부승재 의원님하고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천공이 온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니라고 난리치니까 뭐 이게 수염이 이만큼 나 있고 그 마스크 사이로 예. 그 백재권 그 학자인가 뭐 그분이었죠. 예. 무속 학자, 풍수지리 학자. 예. 그것도 사실은 왔으면 제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아직 저는 되겠네요. 뭐 천공과 관련돼서는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고 제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네. 영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경찰청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방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김용현 장관 또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나 기가 차네, 기가. 자, 이제 지금 영상은 우리 부수장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때 질문하던 그 모습인데 네.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걸 청문회장에서 느꼈어요. 예. 절대 권력자 같은 제2의 차지철. 저는 권력간부라는 체계도 김용현은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갈 것이고 제2의 차지철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해 2월에 예. 책을 출간하면서 이미요?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네. 느낀 게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권력자의 언어, 네. 권위주의 국가의 권력자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고 저한테는 이제 말 조심해라.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사실은 백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를 다녀갔다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근데 국방부 출입 기록엔 백재건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이라면서요. 예, 조직적 은폐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말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경호처장을 하면서 권력을 맛본 거죠. 아하. 신원식은 약간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야인 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김용현에 비해서는 최소한 그런 건 예, 있는데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모습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너네 국회의원들 조만간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인상을 상당히 줘서 예.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하는 걸 아하. 많이 느꼈죠. 그게 아마 또 계엄령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아마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충암고 출신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네. 충암고 출신의 방첩사령관 등등이 있습니다. 같이 비밀 회동을 했다. 예. 근데 문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회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벽하게 이제 충암고 라인들끼리 행동하는 거고요. 예. 군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질이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3월 말경에 하순경에 네. 방첩사령부를 갔단 말이에요. 방첩사령부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부대인데 예. 거기를 가면서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해요. 네. 이건 경질감이죠. 예. 보직 해임감이죠. 행안부 장관이 오는데 방첩사령관이 자기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예. 뭐저 신원식 장관이 아무것도 몰랐던 예, 거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 행안부 장관이 국방부 출입한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짜잘한 국방부 부대 출입 기록이 나와요. 네. 방첩사만 쏙 빼요. 또 빠져 있죠. 예, 이것도 보면 은폐한 거죠. 하나 국회가 자꾸 내라면 왜 뺍니까 자꾸? 예, 그리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출입한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일반인이니까 군인 아닌 일반인 예, 이상민 예, 민간인이니까요. 이걸 예.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완전히 충암 라인들만 해먹겠다라고
국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직적 은폐,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의 그런 군기 문란, 네. 이 두 부분은 핵심적이고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개헌령 부분 이게 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이 일과 중이 아닌 일과 후에 야밤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네.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을 부른 것도 그렇고 이걸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이 대공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방첩사령관을 방문한 것, 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본인은 1%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예. 결국은 20% 초반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김건희 공천 개입 또 사건이 이게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려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17년 개헌 문건상의 인사. 이게 중앙고를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의 중앙고 그 방첩사령관인 네. 중앙고 출신을 임명한다든지 그다음에 777 사령관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본 것처럼 그렇죠. 이게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진압군을 반란군이 제압하잖아요. 예. 이런 거라든지 이런 777 사령관을 또 중앙고 출신을 앉히다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핵심 부대 사령관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이제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적으로는 2017년 개헌 문건과 유사하게 유사한 상황이다. 상당히 유사하거나 같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견제를 할 수 있는 아니 겁니다. 근데 정부 여당도 민주당 비판을 하지만 또 야당 안에서도 뭐 자꾸 계엄령 얘기하냐. 네. 그 국회 가반이 네. 야당이 가반인데 네. 계엄령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도 네. 합니다. 네. 같은 당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봐도 네. 좀 너무 나간 건 있어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2017년 개헌 문건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임명하잖아요. 중앙고 출신, 용연파 출신의 인물들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회의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려 제기해서 먼저 미리 문제 제기를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인사에 예. 어떤 우려스러운 인물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면 견제하는 기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막 경고다 이게 계엄령 좀 못하게 경고다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아니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군복을 입었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전적 공세적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금 평시에는 그 군지휘관들이 위법성 판단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명령이다, 위법한 명령이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부정의한 명령은 따라야 되지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비상계엄, 북한의 도발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네. 했을 때는 위법성 판단을 군지휘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남북 관계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는 개헌 문건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북한의 문제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좀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도 계속 보이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 지금 계속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풍선, 쓰레기 풍선이 예. 17차례 지금 왔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오고 예. 있거든요. 더러워 죽겠어요. 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래 놔둬야 됩니까? 원점 타격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이 실제로 다쳤거든요. 예. 예, 타박상을 입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원점 타격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그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의 네. 소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헌이다라는 거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실정법상으로 보면 위헌이지만 대북 단체들도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때는 맞습니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까지 위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의 의무가 법적으로 항공안전법상의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대북 단체들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합참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합참조차도 통제를 안 안 해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고 남북 관계를 상당히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났을 땐 또 이게 계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관리도 하고 해야지만이 북한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다. 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전단지 B라 보내는 거랑 같은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약간은 계속 직무유기를 하니까 약간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예 안 하고 있다.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보내겠네 쓰레기. 신고가 안 된 것들은 예. 통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합참이 이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까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서로 딱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뭐냐? 네.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을 때는 군지휘관들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우려하는 게 또 짜면 또 당연한 건데 예. 그 안에서도 왜 계엄 얘기하냐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조각이잖아요. 예.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맞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체계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 국회 역할이죠 그게.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런 지적을 꾸준히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채널이 곧 구독자 50만 명 달성. 지금 49만 3,700여 명이 지금 돌아와 계십니다.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손편지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 시청평, 또 시국에 대한 토론 뭐든지 괜찮습니다. 화면에 나온 주소로 손편지 그리면서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라이브 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참여 방법 라이브 중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50만 구독자 이벤트로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반 회원에게도 뉴스인사 프라임 제공을 하니까요. 멤버십 가입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 역발상 코너 또 신인규 황희두의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 인사 프라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